엄마, 아버지가 남기신 그 돈 어디 있어? 우리 다 같이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정말 돈에 미쳤구나. 당연히 아들들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뭐라고? 오빠들이 받았다고? 출가한 딸은 남의 집 식구야. 왜 이렇게 집착하니? 정말 보기 싫다. 그럼 난 왜 몇 달 동안 집안을 뒤지게 했어? 왜 모른다고 했어? 네가 그렇게 찾고 싶어 하길래 어차피 네 몫은 없는데 뭘? 엄마, 이게 정말 친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이야? 남의 집 가서 살면서 친정 재산까지 탐내냐? 창피한 줄 알아라.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 김현정입니다. 3남매 중 막내딸이에요. 2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엄마, 아버지 어디서 이렇게 많은 현금이 났어? 시골 땅 판 돈이야. 6억 5천만 원에 팔았는데 세금 빼고 나니까 5억 2천만 원 남았어. 그 많은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거야? 너희 아버지가 워낙 은행을 안 믿으시잖아. 어디 숨겨뒀는지는 나도 몰라. 아버지는 85세셨는데 정말 건강하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도 나가시고 텃밭도 가꾸시고 평소에 워낙 꼬장꼬장한 성격이셔서 경제권을 완전히 쥐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의식은 있으세요? 아버지, 그 시골 땅 파신 그 돈 말이에요.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나중에 말아마. 아버지는 2년 전에 시골 땅을 6억 5천만 원에 파셨어요. 각종 세금이랑 수수료 떼고 나니까 5억 2천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 돈을 어디에 숨겨두셨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나중에를 말씀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요. 여보 먼저 가시면 안 돼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형제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돈이 어디에 있는 거야? 엄마, 혹시 아세요? 나도 모른다. 너희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셨어.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형제들이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거든요. 야, 여기 장롱 뒤에도 한번 봐. 나는 부엌 찬장 다 뒤져볼게. 엄마, 방 이불장도 확인해야겠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정말 흔적조차 없더라고요. 엄마, 정말 몰라? 아버지가 힌트라도 주신 적 없어? 진짜 모른다니까.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사람인지 알잖아. 그럼 은행에라도 맡기셨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은행을 완전 불신하셨어. 집에 숨겨둔 게 분명해. 어머니 통장을 확인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생활비용 돈 조금밖에 없더라고요. 엄마, 그럼 당분간 생활비는 어떻게 해? 그러게 너희 아버지 돈 없으면 나 어떡하냐. 우리가 매달 조금씩 모아서 드리는 수밖에 없겠네. 그래야 할 것 같다. 일단 한 달에 50만 원씩 모아서 드리자. 그렇게 형제들이 합의를 보고 헤어졌는데 저만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정말 그 많은 돈이 그냥 없어질 수가 있나 싶어서요. 그래서 주말마다 친정에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현정아, 또 왔니? 맨날 와서 뭐 하려고. 엄마, 그래도 한 번 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잖아. 아이고, 그만해라. 오빠들도 다 포기했는데. 아니야,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정말 미친 듯이 찾았어요. 장독대 뚜껑 하나하나 다 열어보고 마당 구석구석 파보고 장판 뜯어서 밑까지 확인하고 심지어 변기 뚜껑 뒤에도 있나 싶어서 다 뒤져봤어요. 엄마, 혹시 다락방은 확인해봤어? 거기도 봤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창고는? 거기도 마찬가지야. 냉장고 뒤에도 한번 봐야겠다. 아이고, 현정아, 그만해라. 보다가 다칠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5억이라는 돈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질 수는 없잖아.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들 반응이 이상해지더라고요. 현정아, 너 요즘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집착이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유산인데. 그래도 이미 한 달째 찾고 있잖아. 없으면 없는 거지.
오빠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어? 야, 너 돈에 미친 거 아니야? 보기 안 좋다 그만해라. 그때부터 오빠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현정이가 요즘 좀 이상해. 돈 얘기만 하면 눈이 변해. 맞아. 매주 내려와서 집안을 뒤지고 좀 보기 안 좋아. 어머니도 힘들어 하시잖아. 그만 좀 하라고 해야겠어. 오빠들이 어머니한테 뭔가 말씀드린 모양이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내려갔을 때 어머니 반응이 확 달라졌거든요. 현정아, 이제 그만 찾아라. 엄마, 왜?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 없으면 없는 거야. 계속 이러면 안 돼. 하지만 5억이라는 돈이 그냥 돈. 너는 돈 얘기밖에 안 하니? 오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오빠들이 뭐라고 했는데요? 너 돈에 미쳤다고. 보기 안 좋다고 하더라. 정말 황당했어요. 자기네도 처음엔 열심히 찾았으면서 이제 와서 저만 돈에 미쳤다고 하다니. 그런데 어머니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정아, 솔직히 말할게. 너 시집가서 잘 살고 있잖아. 왜 친정 돈까지 탐내냐? 엄마, 탐낸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도 아버지 딸인데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권리? 출가한 딸이 무슨 권리야? 아들들이 부모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당연히 아들들이 받아야지.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아버지 딸도 아니야? 딸은 딸이지만 남의 집 가서 사는 딸이잖아. 그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친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와중에도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신경성 위염까지 생겼어요. 현정아, 너 요즘 왜 이렇게 말랐니? 스트레스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가. 무슨 스트레스? 돈 때문에. 엄마 걱정도 되고 형제들이랑 사이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만 찾으라니까. 네가 자꾸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야. 결국 어머니까지 저를 탓하시더라고요. 가족들 모두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현정이 또 돈 얘기 꺼내면 못 본 척해. 맞아. 요즘 만날 때마다 기분 나빠. 어머니도 스트레스 받으신다잖아. 점점 가족 모임에서도 저만 겉도는 느낌이었어요. 오빠들은 서로 농담하고 웃으면서도 제가 돈 얘기만 꺼내면 다들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주말마다 내려가서 찾고 있었는데 오빠들은 완전히 관심을 끊었더라고요. 현정아, 아직도 찾고 있어? 응, 오빠.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야, 아이고, 너 정말 집요하다. 이제 그만 포기해. 오빠는 5억을 그냥 포기할 수 있어? 없으면 없는 거지. 계속 이러면 어머니가 힘들어 하신다. 정말 답답했어요. 왜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데 추석이 되었어요. 온 가족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현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 아직도 그 돈 찾고 있어? 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엄마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현정아, 진짜 이제 그만해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누가 뭐라고 해? 동네 사람들이 네가 매주 와서 집안 뒤진다고 수군수군거린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아버지 유산 찾는 게 잘못된 건가? 돈만 밝히는 며느리라고 소문날라.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잖아. 그때 큰오빠가 끼어들더라고요. 현정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너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오빠도 그래? 처음엔 같이 찾자고 했잖아.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 몇 달째인데 없으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다는 거야? 공중으로 날아갔겠어? 둘째 오빠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현정아, 솔직히 말할게. 사람들이 널 보는 시선이 좀 그래. 무슨 시선? 돈에 눈이 먼 것 같다고. 뭐라고? 어머니도 스트레스 받으시고 우리도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져. 정말 기가 막혔어요. 가족들이 다 저를 적으로 돌렸더라고요. 그럼 5억을 그냥 포기하자는 거야?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지. 현실? 어떤 현실? 없으면 없는 거야. 계속 이러면 가족 관계만 나빠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현정아, 너 이러면 친정에 오지 마라. 정말 보기 싫다. 엄마, 친정에 오지 말라고? 그래, 돈 얘기만 하러 올 거면 오지 마. 스트레스만 받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친정엄마가 친정에 오지 말라니. 알겠어요. 그럼 안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남편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어? 오빠들이랑 엄마가 저를 돈에 미친 사람 취급해요. 뭐? 무슨 일인데? 아버지 유산 찾는다고 했더니 모두 저를 이상하게 봐요. 그래도 당신 권리잖아. 당연히 찾아야지. 엄마는 친정에 오지도 말래요. 남편은 제 편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현정아, 어머니가 허리 아프다고 하셔. 그럼 오빠가 병원에 모시고 가면 되잖아. 우리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빠. 너라도 와서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나더러 오라고? 엄마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프시잖아.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돈 찾는다고 할 때는 오지 말라고 해놓고 엄마가 아프니까 와서 돌보라고 하다니.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아프다고 하시니까 내려갔어요. 엄마, 어디가 아파?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겠어. 그럼 같이 가. 병원에서 검사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현정아. 그런데 너 아직도 그 돈 생각하고 있지? 엄마, 정말 그만해라. 없으면 없는 거야. 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엄마, 난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달려온 건데 또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만 생각하라는 거야. 알겠어. 이제 정말 안 올게. 뭐? 또 삐졌니? 삐진 게 아니라 엄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어요. 그날도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정말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어요. 저는 정말 친정에 안 갔어요. 오빠들도 연락 안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설날이 다가왔어요.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설날인데 친정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가기 싫어요. 또 돈 얘기만 나올 텐데.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저를 돈에 미친 사람 취급하겠어요? 결국 설날에도 안 갔어요. 오빠들한테서 연락도 안 왔고요. 그런데 설 지나고 며칠 후에 큰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현정아, 너 설날에 왜 안 왔어? 오빠가 오라고 했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서운해하셔. 서운. 나더러 오지 말라고 한 건 엄만데. 그때는 그랬지만 오빠,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나 정말 지쳤어. 현정아,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가족, 돈 찾는다고 했더니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잖아. 그건 너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집착. 집착이 아니라 당연한 내 권리였어. 그때 정말 폭발했어요. 몇 달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지더라고요. 오빠, 솔직히 말할게. 5억이라는 돈이 그냥 사라질 수 있어? 아버지가 그렇게 꼼꼼한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찾아봤잖아. 며칠 찾아본 게 다야? 난 몇 달간 주말마다 내려가서 찾았는데. 그러니까 너가 너무 집착한다는 거야. 집착. 오빠는 정말 5억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어? 말이 돼. 현정아, 이제 그만해. 어머니도 힘들어하시고. 엄마? 엄마가 진짜 모를까? 뭐, 무슨 말이야? 혹시 엄마는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걸 말리는 거 아니냐고. 야, 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어머니가 왜 숨기셔? 그러게, 왜 숨겼을까? 그 대화 이후로 오빠랑도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둘째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현정아, 어머니가 또 아프다고 하셔. 그럼 오빠가 모시고 가. 나도 바쁘고 너가 와야 할 것 같아. 나더러 오지 말라고 한 건 엄만데. 너는 그래도 딸이잖아.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아프면 아들인 오빠들이 모시면 되잖아. 너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난 이제 정말 지쳤어. 돈 찾는다고 하니까 모두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하고 엄마는 아프면 또 나보고 오라 하고. 그건 오빠, 난 이제 안 가. 끝. 그렇게 연락을 끊었어요. 그런데 정말 운명의 날이 왔어요. 그해 추석이었는데 남편이 또 가자고 하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추석인데 가야 하는 거 아니야? 1년 내내 안 갔잖아. 정말 가기 싫어요. 그래도 어머니 얼굴은 봐야지. 결국 남편 성화에 못 시켜서 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분위기가 완전 어색하더라고요. 현정아, 오랜만이다. 응,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 그런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어머니랑 단둘이 있을 때 또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엄마, 아버지 돈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요. 너 아직도 그 소리야? 1년 내내 안 오다가 와서 또 그 얘기? 엄마, 나는 그냥 듣기 싫다. 넌 정말 돈밖에 모르는구나.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폭발하셨어요. 현정아, 진짜 말할게. 응? 그 돈 있어. 뭐? 너희 아버지가 입원하던 날 밤에 나한테 다 줬다.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 알고 있었다. 그럼 왜 모른다고 했어? 너희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주지 말라고 했거든. 그럼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어? 이미 큰 오빠랑 작은 오빠한테 줬다. 뭐라고? 장례 끝나고 한 달도 안 돼서 나눠줬어. 뭐라고? 오빠들한텐 이미 줬다고? 그래, 당연히 아들들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몇 달 동안 찾은 건 네가 찾고 싶어 해서 그냥 놔뒀어. 어차피 네 몫은 없는데.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몇 달간 미친 듯이 찾는 동안 엄마는 모든 걸 알고 있던 거예요. 엄마, 그럼 나는 뭐야? 난 아버지 딸도 아니야? 딸은 딸이지만 출가한 딸이야. 아들들하고는 다르지. 다르긴 뭐가 달라? 아들은 집안을 이어가는 사람이고 딸은 남의 집 가서 사는 사람이야. 엄마, 21세기에 무슨 그런 생각을? 21세기든 22세기든 예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 그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오빠들은 얼마나 받았어? 그건 네가 알 일이 아니야. 내가 알 일이 아니라고? 내 아버지 유산인데. 너한테는 줄 생각 1도 없었어. 속물 같은 소리 하지 마. 속물. 내가 속물이야? 그래, 넌 돈만 밝히는 속물이야. 엄마, 내가 언제 돈만 밝혔어? 엄마 아프다고 할 때마다 달려왔잖아. 그건 딸 돌이고 이건 다른 문제야.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딸 도리는 해야 하는데 딸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엄마, 그럼 오빠들도 이 사실 알고 있었다는 거네? 그럼 당연히 알고 있지. 내가 줄 때 받았는데 모르겠어? 그럼 오빠들도 나를 속인 거잖아. 속인 게 아니야. 네가 몰라도 되는 일이었어.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그럼 내가 몇 달간 헛수고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었어? 네가 포기할 때까지 기다렸지. 기다렸다고? 그래, 네가 알아서 포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를 돈에 미친 사람 취급한 거야? 돈에 미치긴 했잖아. 그렇게 집착하면서.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당연한 권리를 찾으려 했던 건데 그걸 집착이라고 하다니. 엄마, 그럼 앞으로 엄마 생활비는 오빠들이 내는 거야? 그렇지. 돈 받은 사람들이 내야지. 그럼 나는 낼 필요 없겠네. 뭐, 돈도 안 줬으면서 생활비는 내가 왜 내? 현정아, 너 뭔 소리야? 당연한 소리지. 아버지 유산은 오빠들만 받고 난 한 푼도 못 받았으니 가족도 아닌 거 아니야? 내가 왜 엄마를 부양해야 해? 말이 돼. 딸이 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럼 아들이 유산 받는 것도 당연하고 딸이 부모 모시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네? 그래.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요? 엄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난 이제 정말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 네 팔자야. 내 팔자라고? 그래. 딸로 태어난 게 네 팔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난 기분이었어요. 그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여보, 정말 기가 막혀. 엄마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대. 뭐? 그럼 당신이 몇 달간 찾은 건 헛수고였어요. 이미 오빠들한테 다 나눠줬대요. 말도 안 돼. 왜 당신한테는 안 줬다는 거야? 출가한 딸은 남의 집 식구래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네. 정말 실망이에요. 남편도 정말 화가 났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전 이제 정말 친정하고 연 끊을래요. 그래.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당신을 대하면 가족이 아니야. 그리고 며칠 후에 엄마한테 마지막 전화를 했어요. 엄마! 현정이? 추석날 이후로 연락도 없더니 엄마!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정말 내 몫은 없는 거야? 없어. 애초에 네 몫은 생각도 안 했어. 그럼 앞으로 엄마 일로 연락하지 마. 뭐, 오빠들은 돈 받았고 자식이니까 오빠들이랑 알아서 해. 현정아, 너 뭔 소리야? 엄마도 말했잖아. 돈 받은 사람이 책임지는 거라고. 그래도 넌 딸이잖아. 딸이지만 남의 집 식구라고 했잖아. 현정아, 엄마, 난 이제 엄마 딸 아니야. 남의 자식이야. 내 몫의 돈, 그거 엄마 줬다고 생각할게.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나도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게.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오빠들하고 잘 살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정말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오빠들한테서도 연락 안 왔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갑자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87세가 되신 어머니였는데 현정아, 누구세요? 엄마, 엄마가 많이 아파. 아프다고? 근데 혼자 지내기가 너무 힘들어. 병원도 가야 하는데 그럼 오빠들한테 연락해. 오빠들, 걔들은 병원에나 가라고 해. 뭐, 네 큰오빠는 바쁘다고 하고 작은 오빤 돈만 주면 된다고 해.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돈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정작 부모 모시는 건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엄만 나보다는 오빠들이 낫잖아. 현정아, 그래도 너가 장녀잖니? 장녀? 뭔 소리야. 엄마가 나를 남의 집 식구라고 했잖아. 그때는 그랬지만 그때는 그랬다고? 어떻게 된 게 다 변명이 똑같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야? 현정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갑자기 사과를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엄마, 그때 엄마가 너무했지. 너도 아버지 딸인데. 이제 와서 그런 말해? 현정아, 엄마 좀 돌봐줘. 아들들은 진짜 관심도 없어. 엄마, 아들이 둘이나 있잖아. 아들들은 돈만 받아가고 나 몰라라야. 정말 웃긴 게 아들들한테 돈 다 나눠주고 나서는 딸 찾는 거예요. 엄마, 외면한 건 내가 아니라 엄마잖아. 현정아, 2년 전에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돈은 오빠들이 가져갔으니까 오빠들이랑 알아서 해. 그래도 넌 딸이잖아. 딸이어도 남의 집 식구라고 했잖아. 현정아, 제발. 엄마, 난 이제 내 인생 내 가족과 살 거야. 오빠들한테 연락해. 돌아가시면 찾아는 갈게. 현정아, 그리고 또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는 정말 홀가분해요. 그동안 가족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요즘 제 일상을 말씀드리면 남편이랑 매주 등산도 가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까? 좋지. 그동안 친정 일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우리끼리 힐링하자.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친정 눈치 안 보고 오빠들 비위 안 맞추고 며칠 전에는 동창 모임에도 갔는데 친구들이 말하더라고요. 현정아, 요즘 표정이 완전 밝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가족 스트레스에서 벗어났거든. 아, 그 친정 문제? 잘한 것 같아. 너무 희생하면서 살지 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지만 그 2년간 제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하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억지로 참고 사는 관계가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행복한지, 이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